안녕하세요. 컨설팅 2팀 김주연입니다. 어느덧 마지막 강의 영상에 도착하셨는데요. 오늘은 나머지 매체인 카카오와 네이버 밴드 그리고 기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드리기에 앞서서 각 내용의 난이도와 출제율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요. 카카오톡 강의론의 경우는 난이도 중이고 출제율은 6%입니다. 네이버 밴드의 경우에 난이도 마찬가지로 중, 출제율은 6%입니다. 나머지 기타 SNS 강의론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하, 출제율이 2%로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카카오톡부터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카카오톡은 검색엔진 다음, 그리고 음원 사이트 멜론, 카카오뱅크와 택시, 대리운전 등과 같이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 중에 있습니다. 이 카카오톡으로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카카오 모먼트를 이용해야 되는데요. 이 카카오 모먼트에는 카카오 비즈니스와 카카오 모먼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카카오 비즈니스는 카카오의 모든 서비스를 관리할 수 있는 페이지인데요. 채널이나 광고, 판매, 비즈니스를 모두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카카오 모먼트를 보면 모먼트, 키워드 광고, 브랜드 검색 광고, 선물하기, 카카오톡 혜택 쌓기 등 다양한 광고 상품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 모먼트의 광고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광고 계정을 만들어 주셔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캠페인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 만들기 과정에서는 광고 유형, 목표, 예산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광고 그룹 만들기인데요. 광고 그룹 만들기에서는 타겟, 일예산, 기간, 지면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소재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랜딩 URL과 광고 요소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4단계가 마무리되면 광고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캠페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광고의 유형을 선택해 주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광고 유형에는 총 6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카카오 비즈보드를 보겠습니다. 이 카카오 비즈보드 같은 경우에는 왼쪽 예시 화면처럼 보여지는 광고 상품인데요. 카카오 채팅방에 들어가시면 이와 같은 광고 상품을 많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카카오 비즈보드는 이처럼 카카오톡 친구와 채팅 탭에서 노출되는 광고입니다. 이러한 카카오 비즈보드는 원하는 랜딩 방식의 최종 액션을 직접 선택이 가능한데요. 여기에는 URL, 애드뷰, 채널 웹뷰, 챗봇, 비즈니스 폼 등이 있습니다.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다음, 카카오 웹툰, 카카오버스, 카카오 지하철, 카카오 내비 등의 노출이 가능한데요. 과금 기준을 보시면 CPC, CPM, CPA가 있습니다. CPC와 CPM은 클릭당 비용과 노출당 비용으로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 이 CPA는 카카오 모먼트에서는 액션당 과금입니다. 여기서 액션은 클릭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발생한 전환을 뜻하는데요. 이러한 전환은 바로 친구 추가입니다. 광고 소재를 보면 이미지 배너가 있는데요. 1029 곱하기 258 픽셀로 이루어져 있고 PNG 형태 또는 300KB 이하의 소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 가능한 목표는 전환, 방문, 도달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카카오 비즈보드 CPT인데요. 이 CPT는 광고주가 원하는 시간대에 광고가 고정적으로 노출되는 상품입니다. 카카오톡 친구 목록 탭 위치에 특정한 시간, 독점 광고 노출이 가능하고요. 주로 활동 시간대에는 2시간, 심야 시간대에는 4시간 노출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과금 기준이 중요한데요. 이론과 동일하게 과금 방식은 CPT인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대별로 평일과 주말의 금액이 상이하며 평일 낮 2시간 기준으로는 2~3천만 원의 비용이 소진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고 소재의 경우는 이미지 배너가 동일하게 들어가는데요. 1029 곱하기 258 픽셀, PNG, 300KB 앞서 나온 상품과 동일합니다. 선택 가능한 목표를 보시면 앞서 나온 카카오 비즈보드와 다르게 CPT는 전환만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디스플레이 광고, 즉 DA인데요. 다양한 크리에이티브를 활용하여 카카오의 핵심 서비스나 주요 파트너 서비스를 중심으로 많은 지면의 광고를 노출시키는 서비스입니다. 카카오톡 콘텐츠, 다음, 카카오 광고 네트워크,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 서비스의 노출이 가능합니다. 과금 기준 마찬가지로 볼 건데요. 이 과금 기준은 CPC와 CPM, CPA 총 3가지가 가능합니다. 아까 앞서 나온 카카오 비즈보드와 동일한데요. 이 CPA는 액션당 과금이라고 했죠. 광고 소재를 보시면 이미지 네이티브,
이미지 카탈로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미지 네이티브는 2:1 또는 1:1 비율의 단일 이미지를 뜻하고 이미지 카탈로그는 카드 뉴스처럼 여러 개의 이미지를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택 가능한 목표를 보면 총 두 가지인데요. 전환과 방문이 있습니다. 다음은 카카오톡 채널입니다. 직접 운영하는 카카오톡 채널에서 친구에게 카카오톡 채팅방으로 전달하는 형식인데요. 메시지형 광고이고 쿠폰 발송이나 이벤트, 할인 등의 알림 메시지를 발송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이는 것이 바로 카카오톡 채널형 광고인데요. 이러한 광고 형태를 많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과금 기준을 볼 건데요. 과금 기준은 CPMS입니다. 이 용어는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CPMS는 코스트 퍼 메시지를 의미하고요. 발송당 과금 방식입니다. 따라서 타겟팅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건당 15원, 타겟팅을 적용하였을 경우에는 건당 30원으로 과금이 됩니다. 광고 소재를 보면은 당연히 메시지고요. 선택 가능한 목표는 도달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음 쇼핑입니다. 다음 쇼핑은 쇼핑에 특화된 영역에 집중하여 광고를 노출시키고 다음 지면에 방문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쇼핑몰 방문을 유도해주는 유형입니다. 여기 보이는 왼쪽의 예시가 바로 다음 쇼핑 유형입니다. PC 버전인 경우에는 다음 메인 페이지의 우측 중간에 노출이 되고요. 모바일의 경우에는 다음 웹, 앱 내 뉴스 랭킹에 노출이 가능합니다. 과금 기준은 다음 쇼핑의 경우에서는 CPT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CPT는 노출 기간에 따라 과금되는 방식을 의미하는데요. 월 1,000만원, 일주일에는 300만원, 부가세 별도로 과금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광고 소재를 보시면 이미지 박스 형태인데요. 이 선택 가능한 목표는 도달 한 가지로 앞서 나온 유형과 똑같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유형인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은 말 그대로 카카오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지면에 동영상 광고를 노출시키는 형식입니다. 이 동영상 유형은 카카오 영상 및 콘텐츠 영역에 최적의 타겟팅을 통한 광고로 높은 퍼포먼스를 달성시키는 것인데요. PC와 모바일은 동일하게 카카오톡 콘텐츠, 다음, 카카오 서비스, 네트워크 유형이 있고요. 모바일의 경우에는 카카오 스토리 유형이 있습니다. 이 CPV는 동영상 조회 시 과금 형식을 의미합니다. 광고 소재로는 당연히 동영상이고 선택 가능한 목표는 조회수가 되겠네요. 옆에 나오는 유형 모두가 바로 동영상 유형의 광고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형을 다 선택해 주었다면 다음으로는 목표 설정인데요. 목표 설정에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전환 목표는 구매, 참여, 설치 등의 행동 전환을 유도하는 것으로 전환 가능성이 큰 대상에게 최적화하여 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방문 목표인데요. 방문 목표는 광고주가 원하는 랜딩으로 사용자들의 방문을 극대화하여 원하는 마케팅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입찰 방식의 과금을 통해 효율적인 광고 운영이 가능한데요. 선택 가능한 유형을 보면 카카오 비즈보드,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1번과 동일합니다. 세 번째는 도달 목표인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광고를 노출하여 인지도를 높이는 경우 사용되게 됩니다. 광고의 유형에 따라 사전 계약 형태의 구매 방식도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선택 가능한 유형은 비즈보드, 채널, 다음 쇼핑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조회 목표입니다. 조회 목표는 말 그대로 동영상 광고를 많은 사람에게 조회하도록 유도해주는 것인데요. 선택 가능한 유형은 당연히 동영상이 되겠죠. 이러한 유형과 목표를 모두 선택했다면 이제 캠페인을 만들어 볼 건데요. 캠페인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광고 목표 설정입니다. 광고 목표 설정에는 이 2가지가 있습니다. 픽셀과 SDK로 광고를 최적화하는 방법과 카카오톡 채널 광고로 최적화하는 방법입니다. 픽셀 SDK로 광고를 최적화하는 뎁스를 보면 모먼트 관리자 센터에 들어가서 광고 자산 관리를 선택하고 픽셀 SDK 연동 관리에 들어가면 설정이 가능합니다. 구매와 앱 설치, 회원가입, 잠재 고객, 서비스 신청, 장바구니 총 6가지의 이벤트 중에 선택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잠재 고객을 보면 잠재 고객은 사전 예약, 상담 신청, 시승 신청, 대출 한도 조회, 보험료 조회 등의 행동을 취한 고객을 말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로의 광고 최적화를 보면 카카오톡 채널 친구를 기반으로 광고를 최적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예산 설정인데요. 예산 설정의 경우에는 1예산 5만원 이상, 10억 원 이하에서 10원 단위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 중요하니 기억해주세요. 예산 설정을 할 경우에는 미설정을 체크하여 설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부분도 기억해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캠페인 이름인데요. 캠페인 이름은 50자 이내로 정해야 합니다. 광고 그룹 단계에서 첫 번째는 오디언스입니다. 광고를 노출할 대상을 설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오디언스에서는 맞춤 타겟과 데모그래픽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맞춤 타겟은 내 데이터 설정을 클릭하여 픽셀 SDK 또는 고객 파일을 등록하여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맞춤 타겟은 광고 유형과 목표에 따라서 선택 가능한 맞춤 타겟이 달라지는데요. 참고로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타 광고에서는 메타 픽셀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이버의 경우에서는 바로 프리미어 로그 분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타 또는 네이버와는 다르게 카카오 모먼트에서는 픽셀 SDK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이 픽셀 SDK는 카카오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환 추적 서비스입니다. 이어서 맞춤 타겟과 다르게 데모그래픽에 대해 배워볼 건데요. 데모그래픽은 성별, 나이, 지역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타겟팅할 수 있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 지역을 보면은 국내, 해외, 행정구역, 읍면동까지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이 데모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광고 유형과 목표에 따라서 그 옵션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캠페인을 만들었으면 이제 광고 그룹을 만들 차례인데요. 오디언스를 설정했다면 다음은 계제 지면 및 디바이스 설정입니다. 먼저 디바이스를 보면 가능한 모든 디바이스에 노출이 가능하고 상세 설정이 가능합니다. 캠페인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안드로이드와 iOS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고 와이파이에서만 노출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 중요하니까 기억해주세요. 다음은 계제 지면인데요. 계제 지면은 가능한 모든 지면에 노출할 수 있고 상세 설정이 가능하고 캠페인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은 디바이스와 동일한데요. 기본적으로 카카오톡, 다음, 카카오 서비스, 네트워크 등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카카오톡의 경우에 보면 채팅 탭에서만 노출을 선택할 수가 있다는 점 중요합니다. 다음은 입찰 방식입니다. 캠페인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입찰 방식이 달라지고 자동 입찰과 수동 입찰의 방식이 있는데요. 자동 입찰 방식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입찰 방식은 클릭수 최대화, 즉 방문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카카오 비즈보드 광고의 경우 자동 선택이 되어지고 CPA 비용 목표 설정을 체크하게 되면 평균 비용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CPA 비용 목표는 광고 그룹 전환수 50건 이상이고요. 최적화 학습 조건을 충족해야만 동작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전환수 최대화 입찰 방식이 동작하게 되고 해당 기간에는 일 예산이 전체 소진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동 입찰 방식 배워보겠습니다. 수동 입찰 방식은 캠페인 목표에 맞게 클릭과 노출, 조회 등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입찰 금액은 광고 그룹 1예산 내에서 자동으로 설정이 가능하고 CPC, CPM의 경우는 입찰 금액을 직접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1예산인데요. 앞에서도 나왔듯이 최소 1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의 10원 단위로 설정이 가능했고 이 부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일자는 시작일과 종료일을 입력해야 하는데요. 종료일을 미설정하는 경우도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요일과 시간은 가능한 모든 요일의 시간에 노출 설정할 수가 있고요. 상세 설정을 체크하여 세부적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계제 방식입니다. 계제 방식에는 빠른 계제와 일반 계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내용도 중요하니까 잘 들어주세요. 빠른 계제는 광고 그룹에 설정된 일 예산을 최대한 빠르게 소진하도록 노출하는 방식이고요. 일반 계제는 시간대별로 고려된 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예산을 분할하여 광고 노출을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일곱 번째, 타겟 설정 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새로 저장을 클릭하여 새 오디언스를 저장하거나 오디언스를 생성 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광고 그룹 이름인데요. 광고 그룹 이름을 50자 이내로 정해야 합니다. 마지막 기타입니다. 맨 아래에 광고 그룹 추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최대 5개의 광고 그룹을 동시에 추가할 수가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 그룹 만들기를 마쳤으면 이제 소재를 만들어 볼 건데요. 소재를 만드는 방법 총 6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재 설명은 장애인에게 음성으로 안내되기 위한 정보로서 광고 소재에 대한 30자 이내의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랜딩 URL인데요. 여기 있는 건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 총 7가지 랜딩 URL이 있습니다.
외부 URL 주소로 랜딩시키는 방법, 그리고 애드뷰 리스트로 선택하는 방법, 채널 웹뷰는 채널 특정 페이지로 랜딩하는 방법, 챗폼은 챗봇이 설정된 카카오톡 채널로 랜딩해주는 방법, 비즈니스 폼은 설문, 사전 신청 등의 응모 신청으로 랜딩해주는 방법입니다. 톡캘린더는 말 그대로 톡캘린더 일정 확인 및 등록 화면으로 랜딩해주는 것이고, 포스트는 카카오톡 채널에 등록한 포스트로 랜딩해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확장 요소입니다. 이 확장 요소는 선택 사항이고요. 동영상이나 이미지, 멀티형 등을 통해서 추가하고 행동을 유도하는 버튼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홍보 이미지입니다. 홍보 이미지는 이미지를 추가하고 배너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배너를 만들어주는 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오브젝트형, 썸네일형, 마스킹형, 텍스트형이 있는데요. 오브젝트형은 텍스트와 주인공 캐릭터를 노출시켜주고, 썸네일형은 썸네일의 사각형 썸네일을 노출시켜줍니다. 마스킹형은 텍스트와 배경이 일부 지워진 썸네일을 노출시켜주고, 마지막 텍스트형은 텍스트만 노출시켜줍니다. 다음은 게재 빈도인데요. 게재 빈도는 자동으로 설정이 가능하고 상세 설정 시 한 글자에서 5글자 사이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소재 이름입니다. 소재 이름은 40자 이내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카카오 모먼트의 기타 기능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광고 자산 관리가 있습니다. 광고 자산 관리에는 메시지 관리와 애드뷰 관리 총 2가지가 있는데요. 메시지 관리는 카카오 모먼트에서 메시지 소재를 작성하고 관리할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이 메시지 관리는 카카오톡 채널 친구 대상으로 발송하는 카카오톡 채널과 도달 캠페인의 하위 메시지 소재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애드뷰 관리인데요. 이 애드뷰 관리는 중요합니다. 카카오톡 채팅 탭에서 아래 위로 노출되는 화면을 통해 랜딩 페이지를 노출시키는 방식인데요. 여기에는 풀뷰와 콤팩트 뷰가 있습니다. 풀뷰는 모바일 화면 전체를 세로 이미지 또는 동영상으로 채워서 시선을 사로잡는 랜딩 페이지를 의미하고, 콤팩트 뷰는 모바일 사용성에 적합한 형태로 화면 절반 정도 크기로 노출되는 랜딩 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이 위에 나오는 것이 바로 풀뷰와 콤팩트 뷰, 애드뷰 관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계속 배워볼 건데요. 비즈니스 폼 연동 관리는 광고를 통해 설문이나 응모, 예약을 연동할 수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픽셀 앤 SDK 연동 관리인데요. 이 내용은 아까 나왔던 것처럼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전환 추적 서비스이고요. 광고 계정에서 사용하고 싶은 픽셀 앤 SDK가 있으면 버튼을 눌러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 자산 관리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다음은 타겟 관리입니다. 타겟 관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오디언스 관리가 있는데요. 타겟을 조합하여 오디언스를 만들고 광고 그룹 만들기, 수정 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캠페인 유형에 맞는 오디언스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광고 반응 타겟 관리입니다. 광고 그룹에 광고에서 발생한 클릭, 재생, 전환 반응 데이터를 조합하여서 리타게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반응에는 클릭, 전환, 재생, 열람 등이 있습니다. 캠페인 목표와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되는 광고 반응 데이터를 조합하여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 반응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카카오 비즈니스 동영상 광고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재생 클릭 전환이 있는데, 재생은 동영상을 3초 이상 혹은 25% 이상 재생한 사용자를 의미합니다. 이 3초 이상과 25% 수치를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클릭인데요. 클릭은 클릭 영역을 한 곳이라도 클릭한 사용자를 의미합니다. 전환에는 카카오 픽셀 SDK로 전환 수집된 사용자 또는 광고를 통해 채널을 추가한 사용자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광고 반응들 중요하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고객 파일 관리입니다. 다수의 광고 집행과 브랜드 및 서비스 운영을 통해 고객 식별자, 즉 ADID를 직접 업로드하여 타겟팅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친구 그룹 관리인데요. 친구 그룹 관리는 카카오톡 채널 도달 캠페인에서 활용 가능한 오디언스를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광고주가 카카오톡 채널 서비스 등을 운영하여서 직접 확보한 고객 식별자를 친구 그룹 가져오기를 통해 타겟팅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직접 확보한 고객 식별자를 보면 전화번호, 앱 유저 아이디, 메시지 발송 대상자 등이 있습니다. 이제 카카오톡 내용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기타 카카오 광고 상품과 서비스인데요. 카카오 커머스 서비스와 광고 상품을 보면
카카오 메신저 안에 거래 가능한 전자상거래 서비스로 카카오톡 선물하기, 쇼핑하기, 쇼핑하우나 카카오 쇼핑 라이브, 카카오 프렌즈 샵 등이 있습니다. 또한 다음 쇼핑 트렌드, 다음 빅카드, 네이트 쇼핑박스, 네이트 쇼핑 트렌드에도 광고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은 상품 카탈로그 광고인데요. 카카오 커머스 상품의 일종으로 온라인 내에서 상점에 관심을 보인 사용자를 찾아 전환을 유도해주는 방식입니다. 다이내믹 광고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카탈로그에 등록된 상품의 세트 정보가 연동되어서 최소 1개에서 10개까지 상품이 템플릿 형식으로 노출됩니다. CPC 자동 입찰 방식으로 운영되고 과금되어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카카오 비즈 플러그인은 개인정보 이용, 카카오 싱크, 위치 전송, 이미지 보안 전송 등 다양한 활동 등을 카카오톡 내에서 화면 전환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카카오톡 내에서 사용자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하기 위해 개인정보 이용 동의, 회원가입 동의, 위치 전송 동의에 대한 동의사항이 필요해집니다. 이 회원가입 동의를 해주는 이유는 카카오싱크 활용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배운 카카오 내용을 토대로 OX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카카오 광고의 CPA는 클릭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발생한 친구 추가에 대해서 과금된다. 정답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카카오 광고는 CPA 클릭으로부터 발생되는 게 맞고 24시간 이내 발생한 친구 추가에 대해서만 과금된다고 했었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카카오 광고의 CPV는 동영상 1000회당 재생되는 과금 방식이다. 정답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카카오 광고의 경우에는 1000회가 아니라 1회 재생당 과금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CPT는 원하는 타겟 단위로 구매하는 방식이며 CPC 자동 입찰은 예산에 상관없이 최대한 많은 클릭을 발생할 수 있도록 입찰을 자동으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정답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을 보면 CPT는 원하는 타겟 단위로 구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설정된 기간을 단위로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또 다음 문장을 보면 CPC의 자동 입찰은 예산에 상관없이가 아니고 예산에 한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카카오 비즈보드의 소재 설명은 장애인 음성 안내를 위한 정보로 30자 이내로 입력해야 한다. 정답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모바일 다음 카카오 웹툰, 카카오 서비스에 노출되는 카카오 비즈보드 광고 랜딩 페이지는 챗봇만 가능하다. 정답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광고 랜딩 페이지는 챗봇만 가능하다가 아니라 URL 랜딩만 가능하다입니다. 이렇게 카카오톡에 대한 내용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네이버 밴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밴드의 특징을 살펴볼 건데요. 소규모 그룹을 만들고 관리하는 게시판 서비스로 채팅, 사진첩, 캘린더나 주소록, 투표, 동창 찾기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인터넷 카페의 모바일 특화 서비스로 인식되었는데 최근에는 소모임 밴드 기능을 바탕으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과 유사한 서비스로 인기를 끌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2천만 명의 사용자에 달하는 국내 대표 소셜미디어 플랫폼이고요. 남녀 사용자의 비율은 48대 52로 남녀 비율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주로 44부터 50대의 사용자 비율이 높습니다. 이러한 네이버 밴드의 광고 상품 5가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알림 광고입니다. 알림 광고는 비즈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운영 중인 밴드의 멤버들에게 특정 게시글을 알릴 수 있는 형태의 광고입니다. 이 알림 광고는 빅밴드만 이용이 가능하고요. 과금은 건당 5건, 수수료 포함된 가격이고 성별, 연령대별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소셜 광고입니다. 소셜 광고는 파트너 센터에서 운영되어지고 있는데 이는 소셜 애드라고도 불리고요. 이는 게시물이나 콘텐츠 사이에서 광고를 노출시킬 수가 있습니다. 소셜 광고도 마찬가지로 과금 기준을 보면 CPM과 CPA로 과금이 되어지고 있고 별도의 타겟 옵션 없이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피드 광고입니다. 피드 광고는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시스템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콘텐츠 사이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피드 광고는 네이티브 광고라고도 불러지고 있고요. 리얼타임 비딩 상품입니다. 이러한 피드 광고의 과금 기준을 보면 CPM, CPC, CPV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피드 광고의 장점은 시간, 요일, 연령, 성별, 그리고 디바이스 관심사 타겟팅까지 가능하고요. 맞춤 타겟팅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채널 광고인데요. 스마트 채널 광고 중요하니 기억해주세요. 이 스마트 채널 광고는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시스템에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채널 상단에 배너를 노출시키는 형태인데요. 이 스마트 채널의 과금 기준을 보면 CPM과 CPC 두 가지가 있고요. 시간, 요일, 연령, 성별, 디바이스 관심사 타겟팅, 맞춤 타겟팅이 가능하다는 점은 피드 광고와 동일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풀스크린 광고입니다. 풀스크린 광고는 보장형 디스플레이 광고 시스템으로 운영 중에 있고요. 대행사에서 위탁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앱을 닫을 때 팝업 형식으로 노출되는 방식인데요. 1일 광고주 단독 노출이 가능하고 화면 전체 노출로 인지도와 클릭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과금 기준을 보면 1일 고정가 이 부분 중요하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일 3,000만원, 공휴일 2,500만원이 과금되어지고 있습니다. 성별 타겟팅만 가능하고 안드로이드에서만 노출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밴드 알림 광고에 집행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비즈니스 파트너 센터에 가입해 주는 것입니다. 밴드 알림 광고는 밴드를 중심으로 홍보하려는 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전용 플랫폼인데요. 비즈니스 센터에서 한 번에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 파트너 정보 입력을 보시면 밴드나 페이지 정보 입력 화면에서 운영 중인 밴드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밴드 광고 관리자의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파트너 정보는 광고를 하기 위해 파트너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2-3일 정도의 검수 과정을 거쳐 등록이 됩니다. 알림 보내기는 기존 밴드 가입자에게 밴드 리더가 보내는 중요글 및 광고성 알림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광고성 알림의 푸시 설정을 끄게 되는 경우 광고성 내용이 포함된 내용은 새 소식만 발송이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알림 광고를 집행할 때는 밴드 멤버 중에서 알림 내용에 맞춰 특정 성별이나 연령별 타겟에게 발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금 기준을 보면 건당 5원, 이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수료 포함된 가격으로 밴드 멤버 페이지 구독자 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밴드 소셜 광고를 집행하는 방법도 배워볼 건데요. 이러한 소셜 광고 집행 프로세스는 다른 매체들과 동일하게 캠페인 만들기, 광고 그룹 만들기, 광고 소재 만들기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밴드 파트너 센터에 접속하여 밴드 계정과 파트너 센터 계정을 연동시켜 줄 수가 있고요. 운영자가 자신의 밴드를 홍보하는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소셜 광고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캠페인 만들기입니다. 캠페인 만들기에서는 캠페인 이름이나 목적 등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1예산 한도는 선택사항으로 설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캠페인 목적을 보시면 밴드 게시글 홍보하기, 밴드 알리기, 밴드 스티커 보상형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밴드 게시글 홍보하기는 소재 생성 시 선택한 특정 게시글로 랜딩이 되어지고 주요 게시글이나 이벤트를 밴드 미가입 유저에게 노출시키는 방식입니다. 다음 밴드 알리기는 소재 클릭 시 광고를 집행하는 밴드의 홈으로 랜딩시키는 방식입니다. 다음 밴드 스티커 보상형은 멤버 수를 빠르게 늘리고 싶을 때 효과적이고 유저는 다양한 종류의 무료 스티커 1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억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광고 그룹 만들기입니다. 먼저 뎁스를 보면 광고 대상 선택에 들어가서 밴드 페이지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광고 게재 위치 선택은 새 소식이나 밴드홈, 스티커샵이 있습니다. 입찰 및 예산 설정을 보면 밴드 게시글 홍보하기, 밴드 알리기는 CPM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밴드 스티커 보상형은 CPA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방식 모두 최소 100원부터 10원 단위로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1예산을 보면 최소 10,000원부터 10원 단위로 입력이 가능하고요. 광고 그룹의 예산은 1예산에서 집행기간을 곱해주면 그 값이 바로 광고 그룹 예산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광고 소재 만들기입니다. 광고 소재 이름을 입력하고 랜딩 페이지로 사용할 게시글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의 광고 그룹 하위에서 최대 10개까지 소재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소재 구성의 대표 이미지는 300 곱하기 300 픽셀,
10MB 이하로 선택하고 제목과 내용을 필수 사항으로 입력해줍니다. 선택 사항으로는 액션 이미지를 등록할 수가 있는데요. 이 액션 이미지는 마우스를 올리면 액션 이미지로 변경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소재 구성이 의료 광고 소재인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의료 광고 소재의 경우에서는 의료 심의필 번호와 심의필 서류 등을 등록해 주어야 합니다. 소재 검수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만약 검수가 안 된 경우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순차적으로 검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피드 광고와 스마트 채널 광고를 집행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디스플레이 광고 시스템의 이해입니다. 검색 광고 시스템 이외에 디스플레이 광고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광고 시스템에는 보장형 디스플레이 광고와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가 있습니다. 이 보장형 디스플레이 광고는 정해진 금액에 따라 기간이나 노출수를 보장시켜 주는데요. NOSP라는 것을 통해서 관리할 수가 있고 지정된 대행사에서만 관리 권한이 주어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는 실시간 입찰 방식, 리얼타임 비딩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성과에 따라 광고비가 소진되고 누구나 직접 관리가 가능하며 밴드에 노출되는 피드 광고와 스마트 채널 광고가 해당 방식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시스템을 통해 광고 집행하는 방법인데요. 뎁스를 보면 캠페인을 만들어주고 광고 그룹 만들어주고 소재 만들어주는 것은 다른 매체와 동일합니다.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계정당 캠페인, 광고 그룹, 광고 소재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최대 10,000개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캠페인당 광고 그룹의 경우에서는 최대 200개까지 가능하고요. 광고 그룹당 소재의 경우는 최대 100개까지 가능합니다. 마지막 일간 소재 생성수는 최대 500개까지 가능하다는 점 알아만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캠페인 목표 설정하는 방법인데요. 뎁스는 광고 계정, 광고 관리, 캠페인 만들기입니다. 이러한 캠페인 만들기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웹사이트 전환, 웹사이트 트래픽, 앱 설치, 동영상 조회, 카탈로그 판매, 쇼핑 프로모션이 있는데요. 웹사이트 전환 먼저 보겠습니다. 웹사이트 전환은 사이트 방문 후 전환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인 캠페인입니다. 웹사이트 트래픽 캠페인은 사이트 방문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인 캠페인이고요. 앱 설치는 앱 설치 페이지의 방문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고 동영상 조회는 동영상 노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카탈로그 판매는 카탈로그 제품의 판매 유도가 목적인 캠페인이고요. 마지막 쇼핑 프로모션은 고객 혜택 및 프로모션 소식으로 홍보가 목적인 캠페인입니다. 다음은 캠페인 만들기입니다. 캠페인 목적, URL, 브랜드 업종 정보, 캠페인 이름과 예산 한도를 설정할 수가 있는 단계인데요. 먼저 캠페인 이름부터 보면 최대 128자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대표 URL은 홍보하고자 하는 광고주의 브랜드 사이트 주소를 의미하는데요. 이는 필수 등록이 필요한 부분이고 검수 중인 비즈 채널 URL을 말합니다. 다음은 전환 추적 대상인데 신청한 비즈 채널 중에 선택할 수가 있으며 대표 URL은 더 이상 전환 추적의 대상이 아니고 사용이 안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브랜드 업종입니다. 광고 집행의 성과 리포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필수 입력해야지만 가능합니다. 다음은 카탈로그인데요. 네이버 쇼핑의 비즈 채널, 쇼핑몰과 일치하는 카탈로그의 아이템 세트를 소재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캠페인 지출 한도를 보면 광고 그룹 예산 설정에서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고요. 개별 광고 그룹 예산을 캠페인 지출 한도보다 크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지정 키워드를 보면 캠페인당 최대 5개의 키워드 등록이 가능한데요. 검수 승인된 키워드에 한해서만 5개까지 등록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정 키워드를 설정한 캠페인에 한해서만 브랜드 서치 시너지 리포트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제 캠페인을 만들었으면 광고 그룹을 만들어 볼 차례입니다. 광고 그룹은 이름과 타겟팅 설정, 디바이스 및 게재 위치, 입찰 및 예산, 게재 일정 및 방식 등의 패널로 구성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광고 그룹 이름은 마찬가지로 최대 128자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타겟팅 유형을 보면 오디언스 타겟팅과 콘텍스트 타겟팅 중 선택이 가능한데요. 이 오디언스 타겟팅과 콘텍스트 타겟팅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디언스 타겟팅은 수집된 이용자 행태를 기반으로 맞춤 타겟이나 데모 타겟, 상세 타겟, 성인 업종 등의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콘텍스트 타겟팅입니다. 이는 콘텐츠 기반 타겟팅이라고도 하는데 광고 노출 위치 주변의 콘텍스트 정보를 기반으로 타겟팅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맞춤 타겟은 광고주가 가지고 있는 고객 파일, MAT 타겟, 유저 타겟 등의 타겟팅이 가능한데요. 이 MAT 타겟팅은 모바일 앱 트래커를 의미합니다. 광고 그룹당 최대 10개까지 추가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데모 타겟을 보면 성별, 연령, 지역별 설정이 가능한데요. 연령은 5세 단위로 설정이 가능하고 확장 데모, 부모 타겟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상세 타겟은 관심사 구매 의도, 타겟 추천, 타겟 설정 방식, 성인 타겟, 주제 타겟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디바이스입니다. 광고를 본 사용자의 접속 환경을 PC와 모바일로 구분하여 타겟팅 설정이 가능한데요. 모바일에서는 안드로이드와 iOS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게재 위치를 보면 네이버, 네이버 패밀리 매체, 네이버 퍼포먼스 네트워크 등 노출하고자 하는 매체 그룹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패밀리 매체는 네이버 서비스를 제외한 밴드 등의 여러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네이버 퍼포먼스 네트워크를 보면 네이버 및 패밀리 매체를 제외한 지도, 교통 앱, 금융 앱, 날씨 앱 등이 있습니다. 입찰 전략은 캠페인 목적과 광고 운영 방식에 따라 전환수 최대와 자동 입찰, 수동 입찰 총 3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자동 입찰 설정 시에는 정해진 한도 금액 및 설정된 예산 내에서 입찰가를 자동으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캠페인 목적에 해당하는 결과를 최대화하고 수동 입찰 설정 시 개별 입찰가를 직접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인데요. 해당 광고 그룹에 지출할 일별 또는 총 금액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비용 관리 및 옵션 청구 기준에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CPC, CPM, CPV입니다. CPC의 게재 위치는 공통이고 최소 입찰가는 10원, 최대 입찰가는 100만원까지입니다. CPM은 게재 위치는 스마트 채널, 최소 입찰가는 1000원, 최대 입찰가는 1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마지막 CPV의 게재 위치는 공통이고 최소 입찰가는 10원, 최대 입찰가는 100만원으로 이 3가지가 다 100만원으로 동일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게재 위치를 스마트 채널로 선택하였거나 스마트 채널을 포함한 복수의 게재 위치를 설정한 경우 스마트 채널의 최소 입찰가를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재의 일정 및 방식인데요. 광고 집행 기간을 설정하는 메뉴이고 상세 일정을 설정한 경우 설정된 요일과 시간 동안 광고가 노출됩니다. 게재 방식을 보면 일반 게재 방식과 빠른 게재 방식이 있는데요. 일반 게재 방식을 선택하면 광고 기간에 균등한 예산이 소진되고 있고 빠른 게재 방식을 선택하면 광고 그룹에 설정된 예산을 최대한 빠르게 소진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 입찰을 설정한 경우에는 빠른 게재 옵션을 설정할 수가 없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소재 선택 방식을 보면 최적화 그리고 성과 가중, 균등 이렇게 3가지 방식이 있고요. 노출 빈도를 보면 광고 그룹, 광고 소재, 단위 별로 1일 최소 2회에서 5회까지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의 마지막 내용인 광고 소재 만들기인데요. 타겟 대상에게 노출될 크리에이티브로 광고 그룹에서 설정할 수가 있고 캠페인 목적에 맞는 소재 타입을 선택하면 광고 효율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에서는 네이티브 이미지, 이미지 슬라이드, 동영상, 이미지 배너, 카탈로그 총 5가지의 타입의 소재를 지원하고 있고요. 캠페인 목적과 광고 그룹 게재 위치, 청구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네이버 밴드의 모든 내용이 끝났는데요. 마찬가지로 OX 퀴즈를 풀어보면서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네이티브 광고는 리얼타임 비딩 광고 상품이다. 정답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네이티브 광고는 리얼타임 비딩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네이티브 광고의 CPC 최소 입찰가는 부가세를 제외하고 10원이다. 정답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네이티브 광고는 GFA를 통해서만 진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네이티브 광고의 CPC 최소 입찰가는 부가세를 제외하고 10원이다. 정답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맞는 설명이죠? 네이티브 광고의 CPM 최소 입찰가는 부가세를 제외하고 100원이다. 정답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었죠? 풀스크린 광고는 CPM 방식으로 노출당 과금되는 상품이다. 정답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풀스크린 광고는 CPM 방식이 아니라 1일 단독 상품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네이버 밴드의 스마트 채널 광고는 네이버 보장용 디스플레이 광고 시스템을 통해 집행할 수 있다. 정답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네이버 밴드의 스마트 채널 광고는 GFA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제 카카오와 네이버 밴드 모두를 배워봤기 때문에 그 밖에 다른 기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틱톡입니다. 틱톡은 15초 또는 10분 길이의 짧은 비디오 영상을 제작하고 공유해주는 플랫폼인데요. 이 틱톡은 2016년부터 150개의 국가와 지역에서 75개의 언어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중국 본토에서 사용하는 틱톡은 더우인이라는 이름으로 별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광고 방법을 보면 틱톡 포 비즈니스 광고 관리자에서 광고를 직접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광고를 만드는 뎁스는 캠페인 광고 그룹 광고 만들기 순으로 제작할 수가 있고요. 캠페인 목표를 보면 인지도와 관심 유도, 전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광고 상품은 브랜드 테이크오버, 탑뷰, 인피드 광고, 스파크 애즈, 인터랙티브 애드온, 플레이어블 광고, 팽글 광고, 해시태그 챌린지, 브랜디드 스티커가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설명하고 나머지는 문제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브랜드 테이크오버는 앱을 열 때 처음 노출되는 풀스크린 전면 광고로 음향은 지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브랜드 테이크오버는 3초부터 최대 5초짜리의 동영상과 이미지가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1일 독점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브랜드 테이크오버 광고 기억해 주시고 다음 인피드 광고는 피드 내에 표시되는 전체 화면 광고입니다. 따라서 별도 광고 소재를 노출해주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X인데요. X는 구 트위터로 블로그 방식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미국 기업 X에서 제공 중이고 이름을 변경하였는데요. 중국 위챗을 벤치마킹하여 트윗을 편집하거나 맞춤 트윗 등의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광고 지면을 보면 타임라인, 트렌드 탭으로 이미지나 동영상 소재를 노출시킬 수가 있고요. 광고 구매 방식, 광고 상품에는 노출형과 참여형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광고 상품에는 경매형, 참여형, 전환형, 1고정 상품, 광고주 맞춤형이 있는데요. 이 광고 상품에서도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환형에서는 웹카드라는 광고 상품이 있는데요. 이러한 웹카드 상품은 이미지 광고 및 비디오 광고를 웹사이트 랜딩이 포함된 카드 형태로 전환한 상품입니다. 또한 1고정 상품에서는 타임라인 테이크오버라는 광고 상품이 있는데요. 이 타임라인 테이크오버는 24시간 동안 타임라인의 첫 화면에 독점된 동영상 광고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X의 과금 방식은 클릭이나 참여, 팔로워, 도달, 동영상 조회, 프리롤 조회, 앱 설치나 앱 재참여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링크드인인데요. 링크드인은 세계 최대의 비즈니스 전문 소셜미디어 플랫폼입니다. 특정 업계 사람들이 구인구직, 동종업계, 정보 팔로잉 등을 파악할 수가 있는 서비스인데요. 광고 방식을 보면 캠페인, 캠페인 그룹, 광고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캠페인 목표는 인지도와 고려, 전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광고 상품을 보면 스폰서 콘텐츠, 텍스트 광고, 스폰서 메시지, 다이내믹 광고가 있는데요. 여기서 다이내믹 광고만 말씀을 드리자면 회원에 대해 동적으로 변화하는 개인화된 광고로 회원의 프로필 사진, 이름, 직무 등을 사용하는 광고입니다. 마지막은 아프리카, 현재는 숲으로 불리는 플랫폼입니다. 이 아프리카 TV는 개인 방송 전문 플랫폼이었고 최근 명칭을 숲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광고 방식을 보면 광고 시스템을 통해 직접 광고 집행이 가능하고요. 사업자 등록증이나 통장 사본을 업로드해야만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캠페인 목적으로는 비디오 조회, 트래픽 두 가지 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타겟팅은 성별, 연령별, 관심사 등을 타겟팅할 수가 있고요. 광고 형식은 입찰형, 구자형, 직접 문의 총 3가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고 상품은 PC랑 모바일의 인스트림과 PC 모바일의 커플 배너가 있고요. 모바일 인스트림 풀 배너, 메인 브랜딩, 캐치 인피드, 커넥트 배너, 종료 배너, 검색창 배너, 서브 카테고리 배너, 채팅창 팝업 배너, 플레이어 상단 배너 등 다양한 상품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알아만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매체에 대해서는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OX 퀴즈를 같이 풀어보면서 나올 만한 문제들은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 틱톡 탑뷰는 추천 피드에 노출되는 비디오 광고이다. 정답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탑뷰는 사용자가 앱을 열 때 처음 보이는 광고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틱톡의 브랜드 테이크오버는 앱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전면 광고로 최대 60초까지 지원한다. 정답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틱톡 브랜드 테이크오버는 이미지 광고의 경우는 가능하나 최대 길이는 5초인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틱톡 인피드 광고는 광고 종료 후 계정 내 영상 유지가 가능하다. 정답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틱톡의 브랜드 해시태그 챌린지는 규모 있는 UGC를 만들어내며 브랜드를 팔로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답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이 설명도 맞는 설명이니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X의 타임라인 테이크오버는 메인 이미지와 그 하단 최대 5개의 작은 썸네일을 보여주는 쇼핑 광고이다. 정답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이 위에 있는 설명은 웹카드 콜렉션 광고이고요. 타임라인 테이크오버는 24시간 동안 홈 타임라인의 첫 광고 지면을 독점하는 동영상 광고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X의 텍스트 광고는 X에서 가장 네이티브 광고에 가까운 상품이며 X의 팔로워 광고는 CPV 방식으로만 과금이 된다. 정답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X의 팔로워 광고는 팔로워당 과금 CPF 방식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로써 SNS의 이해부터 기타 매체까지 모든 영상 강의가 끝났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핵심 문제 풀이를 같이 풀어보면서 시험을 보기 전 실전에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